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 타결과 전통적 협력 관계의 확대 심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이 민간 금융기관의 감사와 사회이사 등으로 대거 이동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오는 3월 주주총회까지 금융사 사회이사 또는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전현직 금감원 고위 간부만 10여 명에 달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 총량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 규제 수는 2009년 12,905건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5,269건으로 4년 새 18.3%가 늘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체계가 달라 혼란이 일었던 투자자 성향평가 기준이 일원화됩니다.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권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던 S&P 500 지수는 사흘 만에 멈춰섰습니다. 중국의 지표 부진 속에서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50선으로 내려갔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포인트 정도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954선. 반면에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545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강 후 약으로 오후장도 낙폭 더 키웠는데 오늘도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포인트 하락한 195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57포인트로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오르며 출발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온 건데요. 현재는 20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46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어제 이어서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242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5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40포인트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45.2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544포인트 출발한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통신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집니다. 어제도 오후장 들어서 매수 규모를 늘렸는데요. 오늘도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는 4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7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107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들어오면서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0.2%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도 어제도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0.1%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0.2% 강보합권에서 거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전력과 SK텔레콤만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죠. SK텔레콤이 1% 이상 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도 0.4% 빠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다시 반등 나오며 0.5%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대장주 셀트리온이 0.7%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1% 오르며 34,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다시금 5만 원대 주가를 돌파하고 있죠. 0.8% 오르며 5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CJ ENM도 3%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가 0.7% 오르는 가운데 SM이 어제 이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3% 이상 오르며 5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 중반에서 어제와 같은 등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40전 하락한 1,066원 10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현재가 비슷한 1,066원 30전에 개장했습니다.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 압력을 받고 있지만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매물이 꾸준히 나오며 상승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주 후반 예정된 이벤트를 앞두고 환율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번 코너는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와 테마들 한 번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원격진료 등에 반대하면서 집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핵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원격진료 법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원격 진료 법안의 이제 핵심은 이제 보통 이제 헬스케어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가 하면 통신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어떤 의료 진료 행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유헬스케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유비쿼터스하고 헬스케어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일단은 뭐 개념적으로 볼 때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건강 관리를 한다라는 기본 취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준비된 그림 화면이 보여지면은 좋겠는데요. 그 화면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준비된 그림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인터넷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무선 인터넷망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측정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당뇨병 측정기라든지 뭐 혈당 측정기, 뭐 당뇨 치료제, 뭐 그리고 체지방 분석, 그리고 기타 뭐 심전도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기들을 가지고 있거나 집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무선 통신망 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휴대 쪽으로 해서 앱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의 몸 상태를 실질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나 병원 쪽에서는 어떤 쪽에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유헬스케어용 진단 지원 시스템이라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인 환자의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병원에 갈 때마다 항상 우리 그 건강 그 전체적인 검사부터 이제 전부 다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검사를 생략해도 되는 게 이런 기본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게 되면은 최소한 가서 똑같은 측정을 반복하거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5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서 체크를 해야 되는 진단 사항은 체크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 때나 갔을 때 항상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환경에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환자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건강 정보를 아까 진단 지원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의사나 병원에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를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뭐 변경 지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진단을 내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약을 어떻게 먹으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원격 진료 법안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원격 진료 법안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의협이 주장하는 거하고요. 예. 이제 그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얘기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의협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직접 환자를 만나서 네. 그 직접 자기가 몸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진이 나타날 우려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웃기는 게요. 네. 사실 의사도 오진을 많이 하거든요. 오진을 많이 하는데 안 보고 왔다고 해서 데이터만 갖고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마 이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은 이걸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상권 죽인다, 동네 상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초기에 이제 원격 진료 법안을 초기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형 병원이 원격 진료 법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병원에서 원격 진료 법안을 우선 하고 지금 당분간은 대형 병원을 안 열어준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집단 이기주의 정도로 좀 보이는데 네. 결국은 그 작은 병원들이 대형 병원에서 나중에 치여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원격 진료 법안이 활성화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면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동네 병원으로 안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대형 병원으로 원격 진료 법안을 치료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네 병원들은 더 이상 영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제 의료보험가를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수가를 좀 올려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이제 공통된 주장인데요. 네. 결국 의협의 주장들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아니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쪽의 주장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환자들을 걱정을 해서 아니면 의료 환경들을 걱정을 해서 파업을 한다라고 좀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는 원격 진료 법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왜 지금 원격 진료 법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곧 조만간 인구 노령화에 직접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노령화에 진입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적자로 넘어가지는 않고 있지만 곧 조만간 의료보험공단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향후 10년 이내에 급격한 의료보험공단의 그 심각한 재정 적자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의료보험 쪽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니까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사실은 만성질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성질환자라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병을 깔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그 의료보험공단의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원격 진료 법안을 사용하게 되면 만성질환자에 대한 그 병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좀 낮추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을 좀 상당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들을 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결국 이 부분은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그 약값, 제약업계에 대해서 약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과 맞물려서 결국은 의료보험공단의 그 어떤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한다 만다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내용이라고 일단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료의 사각지대입니다. 사실은 그 외지에 있거나 이런 데에 있으면은 사실은 그 의사들이 내려가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그 활동을 하기에 어떤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의료 사각지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정부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의협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좀 약한 상태에서 정부는 이것을 입법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의협의 주장은 다소 이제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고요. 정부의 원하는 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의협은 병원의 수익성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도 정부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원격 진료 법안 예상되는 그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원격 진료 법안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네.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주식을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이제 법안이 중요한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격 진료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된다면 오히려 주가에는 부정적 요소를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기대 심리 때문에 상당 부분의 주가가 좀 반영됐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거꾸로 보면 이제 그것이 기대감이 실제로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바로 진행된다고 해서 그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발적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상당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그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숫자로 나타나기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락을 예상을 하는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원격 진료 법안이 국회에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드웨어적 기반은 어느 정도 보급이 끝났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이제 원격 진료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갤럭시 S3에 보면 체중 확인이라든지 몇 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원격 진료 법안에 준하는 어떤 개인의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앱이 몇 가지가 탑재가 됐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갤럭시 S5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심박수 체크를 하는 앱이 탑재가 됐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의료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앱들이 서서히 탑재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실은 원격 진료 법안을 가는 초석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확대된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기반 됐고요. 통신적 기반 됐고 그럼 이제 나머지 앱이라든가 주변 기기만 좀 깔아놓고 시스템만 솔루션만 조금 갖춘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것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 매출에 폭발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기 좀 어렵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주가의 상승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지켜보셔야 할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서 천천히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종목의 선별 작업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멘토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관련 개별 종목들의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잠깐 나타나는 게 이제 실내입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는 기대감이 좀 나타났다가 종목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충격들이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비케어 같은 것도 아까 이제 장중에 좀 하락폭이 있다가 좀 돌아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비트컴퓨터라는 게 이제 원격 진료 법안의 이제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원격 진료 솔루션 쪽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아까 보니까 거의 한 6, 7%까지 흔들렸다가 지금 낙폭을 좀 줄여놓긴 했는데, 거래량으로 보나 모든 걸로 보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상당 부분의 주가 반영은 선반영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반등심하다 물량을 줄이고서, 향후에 대응 전략을 따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은 접근하는 때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좀 갖고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접근하신다면 아마 내년 아니면 올해 연말 이럴 때를 대비하는 좋은 종목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관련주들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악화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핵 분석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주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 뭐 별로 흐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어저께 외국인들이 8,500계약의 선물 매도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2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통 통상 외국인들이 8,000계약 이상의 선물을 매도했다는 것은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 1조 가까운 매도를 한 겁니다. 선물에서 엄청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에서는 200억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선물은, 자, 기억해 두세요. 선물은 시장이다. 즉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둬가지고 왔다 갔다 파생 전략을, 제가 합성 전략을 쓰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선물과 옵션을 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장난을 쳤을 뿐이고, 시장은요, 종목별로 외국인들이 200억을 매도했다는 소리는 1조의 시장 매도 부분에서 엄청나게 종목별로는 많이 매수를 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오히려 개별 종목 위주로는요, 굉장히 전망을 가지고 매집이 들어갔던 위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튼요, 이 이야기는 선물옵션 만기, 즉 목요일까지는요, 13일에 목요일까지는 시장이 크게 강하게 대응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분명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이 지나고 나면,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시장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틀만, 이제 앞으로 남은 3일이네요. 3일만 고생하시면 다시금 빵긋 웃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께 온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왔냐면요, 코스피 200의 신규 편입과 관련해서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이 현대증권 리포트가 나오면서 기사들이 쫙 깔렸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들을요, 저는 이 리포트에서 삐딱하게 보면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내용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내용이 될 것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 뭐냐면 6월달, 보통 이제 선물 만기죠. 6월 둘째 주 목요일 지나고 나면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시는 언제 나오냐면 5월 말경이에요. 이미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올 종목과 나갈 종목에 대해서 공시가 나와요. 자, 그러면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요, 이미 공시가 나온다는 것은 그 시점에, 공시 나온 이전에 이미 일정 부분 이제 정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기 변경은 어떻게 하냐면 5월 말 전에 약 4월 말입니다. 4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전 1년 동안의 거래 대금 그리고 시가총액을 조합해가지고 그 기초해서 들어올 종목과 나갈 종목을 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기업의 실적보다는 시가총액과 그리고 거래 대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업의 어떤 거예요?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측면,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 있느냐, 그러므로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졌느냐에 대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좀 많이 무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새로이 들어올 종목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가가 어떻게 됐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200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빠져나가는 종목은 어떨까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실적이 물론 안 좋아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와 별도로 거래 대금이 줄고 시장이 관심을 못 받아서 떨어진 종목들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뒤바뀌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여튼 지금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으로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한전 KPS나 한국타이어, 동아ST, 한국홀마, 삼립식품, 성캅셀, 자화전자가 즉 7개 종목이 신규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 제외되는 종목은요, GS건설, 웅진에너지, 파미셀, STX엔진,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이수화학, 한국철강, 이 등의 종목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과거 사례들 보면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통상적으로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신규적으로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공시일, 즉 공시가 언제라고 그랬죠? 5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5월 말 전후로, 전 한 40일에서 50일부터 공시 때까지 약 한 달 보름 정도까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코스피 지수 평균 상승률보다 약 10% 정도 높았더라. 이제 이 과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편출되는, 즉 빠져나가는 종목들은요, 통상적으로 어떻냐면 그 공시 전후 열흘 동안에 일반적으로 좀 주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편입될 종목들을 사놓으면 공시되는 타임까지는 시장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이고, 편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리 선반영이 되었다가 편출이 확정이 나는 그 주변 언저리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더라. 이게 과거의 사례였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존의 어떤 데이터 상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미 저는요, 신규 편입 예상 종목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나와 있는 종목들은요, 이미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 틀림없다. 그렇지만 아직도요, 편입이 그대로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그럼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좋느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좋은 점은 뭐예요? 선물에 투자했을 때 연계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 즉 시장에 이 종목에 대응하는 선물이라는 것들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시장 충격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 매물이 매수 대기자가 없어가지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래소 대형주들은 급락을 하더라도 팔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선물에 의해서 해지를 걸 수 있는, 즉 투자에 대해서 어떤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강점일 겁니다. 단점도 하나 있어요. 이 종목이 선물이 없었다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시장과 관계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선물이 존재한다면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시장이 만약 못 올라가면 시장이 이 종목을 땡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장에 진입이 되어서 시장과 굉장히 연동된다. 이게 장점과 단점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는 편출 종목들, 그러면 200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한 40에서 50일간 한 10% 이상 초과 수익이 나왔다 그랬는데, 한 편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별로 안 좋느냐. 여기에서 이제 기관의 리포트와 저희 시각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어떻게 보냐면, 편출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훨씬 더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리포트는 편입되는 종목을 편입해서 그간 이제 50일 동안에 어떻게 해요? 초과 수익률 달성을 해보자라는 리포트였는데, 저는 반대로 편입되는 종목이 아니라 편출되는 종목에서 그 핵심을 찾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만은 다르다. 이번만은 편입 종목보다는 편출되는 종목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차트 한번 보면서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입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 한전 KPS 같은 종목이에요. 한전 KPS 같은 종목은 이미 주가가 어떤 흐름입니까? 굉장히 우상향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동아 ST 같은 경우에도요. 주가가 지금 일정 부분 바닥권에서 올라가는데, 동아 ST만이 7종목 중에서 제일 못 간 종목에 속한다. 이 종목은 분명히 좀 매력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주가가 2012년도, 13년도 전혀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00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회사가 살아나고 있죠. 자, 그리고 파미세 같은 종목도 빠져나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요, 이 주가가 상당 기간 더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기업들이 살아난다면 어떤 평가를 받냐면, 200에 안에 있었을 때, 코스피 200 안에 있을 때는 지수의 연동을 받지만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니까 지수의 연동 받지 않고 자기 자체의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해 드리냐면, 신규 편입 예상 종목군들은요, 오히려 팔자. 오히려 반등 주고 올라가면은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거를 통해서 초과 수익률 10% 내는 타이밍은 이번에는 아니다. 이렇게 보죠. 오히려 편출 예상되는 종목들 중에서 재평가가 분석이 필요하고, 그 재평가가 된다면 오히려 시장과 상관없는 강력한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200 편입 종목 그리고 편출 종목을 어떻게 보자. 거꾸로 한번 보자. 거꾸로 하는 투자를 해보자. 이때까지 전부 다 편입 대상 되는 종목들이
과거 많이 갔다면 이번만큼은 다르지 않을까. 이번만큼 다르다는 것은 편입 종목을 오히려 빼고 우리는 매도를 하고 이익 실현하고 편출되는 종목이 개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의 염두를 두고 편출 종목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관심 있게 가져야 될 종목들 중에서 GS건설이라든지 웅진에너지 그리고 파미셀 그리고 뭐 이수화학, 한국철강 이런 부분들은요. 오히려 이 제외될 부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셨다가 이들 종목의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 하나만 말씀해드리면요. 정기 공시가 나오는 5월 말 중에는요.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매도하는 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원의 특징주 과일을 통해서 찾아뵙겠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3% 급락하면서 2000선이 무너진 상해 증시, 오늘도 하락 출발이 포착이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2% 하락한 1995.77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가 좀 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커지고 있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세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이런 그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이 통화 유동성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중국 증권부의 언급들이 나오는데 유동성 확대를 위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비유통지 해제 규모가 전주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다면서 시장에서의 수급 악화 우려감 또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UBS에서는 중국의 A주 시장이 상승 기조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증시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특이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금 UBS의 리서치 보고서로 보았을 경우에 지금 A주 시장은 여전한 상승 기조가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정보 보안 섹터 쪽을 주도로 한 지수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채권 채무 불이행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채권 디폴트가 처음 일어나면서 시장에서의 중국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부담감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채권의 채무 불이행은 크게 이어져 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불안감을 좀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2000선 내외의 하락세를 다시금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중국 증시가 3% 급락하면서 2000선이 무너졌는데 먼저 수출 지표에 대한 부진이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배경도 확인해 보면서 오늘장 중국 증시 전망까지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예, 일단 지금 전일 이제 증시는 7주 만에 그 2000포인트를 다시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출 지표의 부진에 따른 경제 둔화 우려감과 함께 지금 개최 중인 중국 양해에서 지금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A주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지수 대형주인 보험주와 금융주들의 그 주식 투자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정책이 뚜렷한 게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수급 악화 우려감까지 이어져 나가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또한 중국 증시가 2000선 위로 안착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2000선 위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2,00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추가 하락이 있을지 아니면 2,000선을 복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그래도 양호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가 조금 흔들렸어요. 그런데요, 많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증시 어땠죠? 심하게 흔들렸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강부하권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코스닥이 강한 모습이네요. 하지만 코스닥은요, 동시만기 이후부터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코스피의 지금 현 구간 자체, 월, 화, 수, 요 포인트에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매수를 해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한 금요일부터 해서 코스피 시장을 조금은 대비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은 같은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간 같이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번호를 말씀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9번입니다. 네,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상담 바로바로 해드릴 거고요. 벌써 문자들이 와 있네요. 이거부터 조금 해드리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테마 얘기와 종목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159님 일진 머티리얼즈 상담해드립니다. 네. 자, 일진 머티리얼즈가요, 오늘 4.6%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 가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 역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차트 흐름이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 흐름에서 보자면요, 단기적인 박스권 모양새였는데 이 포인트 자체를 완벽하게 뚫어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줍니다. 자, 최근까지 수급이 어땠을까 살펴볼게요. 최근 수급 보니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양호했고요. 그렇죠?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양호해주면서 한 달 동안 외인이 27만 주, 기관들이 비슷한 물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아직 수급적인 부분이 크게 꼬이지는 않은 상태. 개인만이 팔고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수급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니까요, 외인들이 좀 팔고 나가는데 기관들이 천주요? 이건 아닌가요? 더 많은 물량을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루 이틀 정도 상승폭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어디까지 갈까요? 자, 차트를 좀 크게 볼까요? 주봉으로 볼까요? 자, 주봉으로 본다면요, 큰 흐름에서 이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이 눈에 잡힙니다. 그렇죠? 요 포인트에서 반등을 줬던 포인트예요. 그렇잖아요? 자, 바닥에서 라인 들어가고요. 그 다음 라인 좀 잡아보자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요런 포인트가 잡힐까요? 더 갈 수도 있는 포인트? 요 정도 포인트? 약간 어느 정도 보면은 여기는 어찌됐든 오버슈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요 당시 고점과 여기 지금 고점 라인 잡힙니다. 얼마죠?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라인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1차적인 매도 압박이 가장 높은 구간 14,500원. 그렇지만 기관들의 매도세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종목이 조금 더 어떻게 상승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조정을 거치면서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기관이 매수세가 좀 잡히기 때문에 홀딩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봅니다. 솔브레인은요, 우리 95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잘 갑니다. 바닥에서 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4.9% 상승을 줍니다. 매수가가요, 42,600원에 20%. 수익이 좀 나는데, 어떡하죠? 보내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참고 계시다가 오늘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매수가가요, 언제 매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약간 위험하게 매수를 들어가시긴 했는데, 어찌됐던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보시면 기간이 이렇게 매도세가 심하잖아요. 5일째.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사고 들어가는 거는 제가 뭐라고요?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급상으로 볼 때는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약간 그러니까 50대 50보다 더 안 좋은, 그러니까 40점을 주고 싶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으로 볼 때는요. 자, 근데 오늘 수급 어떨까요? 오늘 수급 보니까요. 외인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려주네요. 외인들이 26,000주 이상을 매수를 지금 현재 보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오늘 오후장까지 해서 기관들의 수급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관 수급이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오후장에 조금 들어온다. 잠정치 체크하시면서요. 여기 잠정치 있죠? 요 잠정치 체크하시면서 오후장에 여기에 기관들의 매수가 잡힌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매도세도 잡힌다 하면은 약간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기관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현 상황 유지하면서 버텨준다면은 기관이 매도 안 보이는 거고요. 외인들의 매수 더 해주는 건데 그거 하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고요. 오후장에 기관 수급 꼭 체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잠깐 상담을 해드렸고요. 상담은요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테마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DMG 관련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은 종목을 두 개, CJNM과 루멘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엔터주가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SM이요, 4% 이상 갑니다. 와우. YG, 로엔,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손절 치고 나갔는데 배가 너무 아프네요. 키스트 10% 이상. JYP, 초록뱀 이런 거 제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버려야 됩니다. 뭐만 보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그런데 제가 로엔 한번 추천드렸었잖아요. 자, SM. 자, 키스트부터 얘기해볼까요? 키스트 지금 김수현 효과 때문에 갑니다. 여타 다른 것도 김수현 효과로 중국발 모멘텀, 중국 쪽에서의 한류. 이미 굉장히 세지만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이 촥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더 갈까요?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시는 건요. 뭐죠? 도박성입니다. 오늘 십자 패턴 보이나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키스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전에 이때부터 해가지고 김수현 효과가 있다가 드라마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갑니다. 왜죠? 중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 줄 몰랐으니까. 중국에서 치맥 바람이 분대잖아요. 치맥. 엄청나게 팔린대잖아요. 그런 이슈들. 더 갈까요? 약간 위험합니다. 지금 시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건 어떨까요? 그러면 SM을 제가 이 방송에서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요날 추천드렸습니다. 이날 추천드렸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가지고 된다 말씀드렸는데 대박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이 얼마인가요? 한 20% 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히려 SM은요, 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차트 보세요. 지금 어떻게 들어가죠? 지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린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이랑 요 고점 라인 맞아 가는데 평행하게 그었을 때 지금 요거가 뭐죠? 오버슈팅입니다. 그렇죠? 사면 안 됩니다. 더 가더라도 이건요 오버슈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조정이 올 겁니다. 이런 조정이 올 거예요. 네. 우리는 언제 산다고요? 여러분 제 방송 이제 보시면 아셔야 되잖아요. 요때 사는 거죠. 우리는. 그쵸? 기다려보는 겁니다. 아셨죠? 들고 계신 분들 슬슬 매도 준비하세요. 기간 매도 나오면. 자, YG엔터 급등하죠. 이것도 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때 추천드리고 이때 팔고 나오고 다시 몇 번 추천드렸다가 손절 치는데 손절은 방송상에 쳤고 가져가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가져가신 분들 지금 있죠? 네. 빵.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급등을 했어요. 라인을 새로 잡아보자고요. 라인을. 싸이가 지금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입니다. 평행하게 간다 말씀드렸죠? 그쵸? 이거 어디죠? 바닥이죠? 고점, 여기 뭐죠? 동그라미? 오버슈팅이죠? 다시 요 포인트 하겠죠? 근데 다시는 YG엔터는 싸이가 앨범 나고 나서부터 한번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네, 지금 시점부터는 매수하신 분들이 한 잔치고요. 매도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간 매도 보세요. 이것도. 기간 매도 나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틀 연속 강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빠르게 탁 쳐버리십시오. 아셨죠? 대신에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은 매수하지 마세요.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는요. 좋으니까 제가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그 다음 DMG 보겠습니다.
뭐 오늘 DMZ 관련 테마주들이요. 쭉쭉 튀어 올라갑니다. 네. 삼육물산, 일신석재, 뭐 이화공영 등 쫙 올라갑니다. DMZ 개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슈인데요. 상승을 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수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매수는 가능한데요. 조금 주의는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 매수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대신에 비중은 너무 크게 하지 마시라고 의견 드려볼게요. 제가 웬만하면 매수 의견 잘 안 드리잖아요. 테마주에 대해서. 요 종목들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신에 조금만 해주세요. 아셨죠? 자, 말씀드렸고요. 딱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루멘스 볼게요. 루멘스가 오늘 가네요, 오늘. 제가 서울반도체 대신 루멘스 말씀드려서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튀어 올라갑니다. 12,300원까지 올라가는데요. 서울반도체도 지금 얼마입니까? 네, 다시 한번 5만원대 갔다가 지금 49,900원입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조정이 나올 때. 루멘스도 지금 좋지만 21선 깨고 내려가서 가장 좋은 가격 11,500원 라인 보일 때 그때 매수하세요. 요 포인트, 동그라미 포인트 아셨죠? 약간 조정 올 때, 반등 줄 때 요 포인트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요, 역시나 약간 기다려보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요, 어제는 제가 하림을 추천드렸죠. 하림은 잘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이 종목 갖고 왔습니다. 제가 봄바람을 좀 타고 있습니다. 네, 하림은 뭐죠? 프로야구 치맥 봤던 거고요. 오늘은 영업무역입니다. 여러분 등산하셔야죠. 네, 노스페이스 OEM 제품, OPM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바닥부터 해서 차트 흐름이 치고 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큰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요,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그런 초입 국면에서 차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서서히 지금 횡보하고 있는,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은요, 기관들의 이런 퍼펙트한 빨간색. 자, 외인 판다고요. 외인이랑 개인 물량까지 다 빼먹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관들 다 삽니다. 다. 갈 때가 됐어요.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 보겠습니다. 현장가 잠깐 볼게요. 38,500원 정도네요. 38,450원. 자, 38,500원에서 450원 부근에서 저는 500원으로 잡겠습니다. 450원 잡을까요? 38,500원 잡겠습니다. 살 수 있는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38,500원까지만 매수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여기서부터 플러스 3%, 손절가는 마이너스 3%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업무역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봄바람 타고 한번 제대로 수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해 증시가 하락 출발한 후에 코스피 지수도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면서 19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